코미디언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개그계의 대부로 사건 사고 없이 늘 한자리를 지켰던 이경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오늘 공개했는데요. 이경규는 전날 오후 2시쯤에 서울 강남구 한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주차 관리 요원이 차량을 혼동하는 바람에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회사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경규를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음주 측정을 실시해 음성 결과가 나왔으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이죠. 이경규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건을 최초 제보한 제보자는 이경규가 약물 운전을 한 것이라며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경찰 관계자가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라고 언론에 말한 것인데요. 이경규에게 아무런 혐의점이 없으면 없다고 밝히면 될 것을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경규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이경규가 복용했던 약물은 감기, 몸살 약이었고 실내 골프 연습장을 방문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약국을 찾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것도 차종이 같아 헷갈린 것뿐이라며 인근 사무실까지 차를 타고 왔다가 본인의 가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되돌아간 작은 해프닝으로 경찰에 이미 소명한 내용이라며 이경규의 잘못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고 이 내용을 포함하여 기사를 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경규의 해명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된 이상 누가 이경규의 약물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흘린 게 아닌가 추정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경규는 오랜 시간 예능에서 활동하며 이른바 규라인이라는 친분 있는 사람들을 만들었지만 은근히 적이 많은 타입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김영곤과 대학교 동창이며 실제로 두 사람은 개그맨 데뷔 이전부터 서로 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이윤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경규가 김형곤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슬퍼했다고 하죠. 앞서 언급했듯이 둘이 대학교 동갑내기, 동창이기도 한데 이경규는 방송, 김형곤은 무대에서 활약했으면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김형곤 사망 후 이경규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울면서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는 바람에 술집 점원이 이윤석에게 전화한 일도 있다는데요. 사실 이경규는 오랜 시간 무명 세월을 겪었습니다. 무명 개그맨이었던 이경규가 자신도 개그맨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방송사 선배와 사진을 찍고 싶어 했는데 이경규에게 그나마 잘해주고 가장 친한 선배였던 이홍렬이 이 얘기를 듣고 같이 사진을 찍어줬는데요. 그러나 이 사진을 찍은 후 이경규는 감히 선배와 사진을 찍는데 옆에서 쪼개고 건방진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어떤 선배에게 코피까지 흘릴 정도로 얼굴을 주먹으로 얻어맞았으며 다른 선배 개그맨들에게도 어떻게 감히 후배가 선배랑 사진을 찍냐고 욕을 먹었다고 하죠. 이경규로서는 운이 없었던 게 동기였던 최양락, 엄영수, 이상훈 등이 모두 KBS로 이적한 상태라 남아있는 남자 개그맨 동기가 김정열밖에 없었다고 합리하디귿. 그래서 선배들에게 더 갈굼을 심하게 받은 것이죠. 그래도 이홍렬은 이경규에게 그나마 잘해주던 천사표 선배 중 하나였다는데요. 이경규의 암담한 무명 시절은 경상도 사투리 억양 때문에 아예 방송에 출연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198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경규는 어떻게 해서든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유명 가수의 백업 댄서를 맡기도 했는데요. 오죽하면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이문세가 이걸 이야기하자 이경규는 무안하다는 듯 그땐 더운 밥 찬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청춘만만세의 단편에 제발 한 번만이라도 출연시켜 달라고 이경규가 PD에게 통사정해서 연기력 없는 배우 역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당시 이용식이 정말 잘 나갔었는데 그 이용식의 원맨 플레이 코너인 미스터 주에서 이경규는 마지막 부분에 잠깐 등장하는 단역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또한 싸구려 자취방에서 이불 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면서 배고픈 시절을 견디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경규는 전농동에 있는 자취방에서 살았는데 방송국까지 그 먼 길을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지경이었지만 개그맨들의 위계서열 분위기상 이걸 내색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배들 중 한 명인 강석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출퇴근을 할 때마다 이경규를 청량리까지 태워다 줬다는데요.
당시 개그맨들의 위계서열 의식을 생각하면 강석이 이경규에게 이렇게 해준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동이었죠. 이후 주병진의 친구인 이문세의 추천으로 이경규는 주병진의 보조 역할로 일요일 밤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여가기 시작했으며 1991년 말 주병진이 사업 문제로 하차하고 다른 인기 개그맨들도 SBS의 개국에 맞춰 이적한 덕에 본격적으로 이경규가 일밤의 메인을 맡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몰래카메라를 통해 시청률 대박을 터뜨리며 전성기에 돌입했습니다. 그 전까지 인지도 있는 주변 개그맨에서 한순간에 톱 개그맨으로 부상하며 우리가 아는 개그맨 이경규가 된 것이죠.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MBC에서 이경규 본인이 진행한 수많은 프로그램이 망하면서 이경규의 커리어는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야심차게 기획하여 시작한 이경규 김용만의 라인업이 시청률 부진으로 폐지되면서 이경규 위기론이 돌기 시작했는데 정작 본인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넘겼는데 이걸 새삼스럽게 위기라 하냐며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2008년에는 하던 프로그램이 2개가 날아가는 등 이 경규에 있어서 매우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결국 연이은 시청률 부진으로 이경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조기 종영되면서 한때는 이경규가 지상파 메인 MC를 맡던 프로그램이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게 된 적도 있었는데요. 거의 어거지로 끼어들다시피 한명랑 히어로도 2009년 봄 개편으로 종영되었으며 그래서 이제 이경규의 시대는 끝났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죠. 하지만 이경규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내려 KBS 해피선데이로 넘어와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김태원, 유연상 등 타 영역의 연예인들이 예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아저씨 예능으로 트렌드가 뒤바뀔 것임을 예측했고 그걸 실현시킨 것이 바로 이 남자의 자격이었죠. 이경규는 이때 오랜만에 입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진행을 하는 등 그동안에 해왔던 습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였는데요. 남자의 자격에서 이경규는 무리해서 마라톤 하프코스를 완주하거나 꼬꼬면이라는 라면 상품을 탄생시키기도 했죠. 이경규는 남자의 자격 전까지만 해도 퇴물이니 한물 같다느니 등의 안 좋은 소리를 들었지만 이 프로의 탄생으로 리얼 버라이어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더불어 제2의 리즈 시절을 시작하게 만들어준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2009년 KBS 연예대상에서 이경규가 사회를 맡았는데 이때 시청률 부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MBC에게 꽤 서운했던지 이경규는 연예대상 시상식 사회 도중 KBS에 오기를 잘했습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멘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KBS에서 활동을 하던 이경규는 2010년에 KBS 연예대상 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재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SBS에서 방송연예 대상을 수상하며 지상파 3사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예능인으로의 업적을 이루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예능인으로서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망설이지 않는데요. 이런 이경규가 질투났던 걸까요? 실제로 한 약사는 공황장애 약을 포함해 감기약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잘 소명된 이야기인 만큼 이경규에 대한 무리한 억측이나 루머들은 이제 사라지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웃음을 줬던 이경규가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경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